2차 TV 토론회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그 시간에 생방송으로는 보지 못했는데, 예. 오늘 뭐 새벽에 사실 봤어요. 예. 유치해서 못 봐주겠더라고요. 정말, 중간에 꺼버리고 자고 싶었는데, 예. 그래도 또 오늘 뉴스바 청취자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기 위해 끝까지 보긴 했습니다만, 예. 늦은 시간까지 시청하셨던 유권자분들은 어떤 마음이셨을지, 좀 괴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스탠딩 토론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네. 뭐 자유롭게 토론을 한다. 이렇게 홍보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기대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원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후보들이 민낯이 드러났다 이런 분석들이 오늘 뭐 언론들에도 많이 있었었는데, 예. 앞서 소개해 주셨던 그 한국일보의 내용이 딱 제 마음이었어요. 어젯밤에는. 아하. 실제로 그 18분인가요? 예. 주어진 시간이 너무 적어서 네. 내용의 깊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에서처럼 두 후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식이 구현이 되지 않았던 게 있었고, 예. 그리고 제가 봐도 이건 정말 말꼬리 잡기가 너무나 심하게 난무했었습니다. 사실 논리 정연하게 토론이 전개된다기보다는 예.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의 말꼬리를 잡아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논리가 그다지 없는 억지 전개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그게 왔다 갔다 5명의 후보가 또 중간중간에 어떤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의 발언 중간에 끼어들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난상 토론이 되는 것이고, 네. 게다가 또 말끝마다 북한 색깔론 종북몰이가 또 여전히 등장했지 않습니까? 네. 뭐 주적은 저기 이정희 호출 이런 발언 같은 것도 네. 한 3번 정도 반복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간에 어제 포털 사이트의 실검 상위권에 이정희 이런 이름들이 오를 정도로 예. 국민들도 상당히 의아하고 유치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보면서 TV 토론이 재미있으면 좋죠. 그리고 네. 순발력 있게 매끄럽게 토론을 잘하는 걸 국민들이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그런 매끄럽고 순발력 있는 그 쇼맨십 있는 그런 모습이 대통령의 주요 덕목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후보들의 역량이 그런 요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예. 국민들의 어떤 그 관심을 더 많이 끌 수 있는 그런 TV 토론 방식을 여러 가지로 개발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예. 않은 조건이라면 국민의 알거리를 제대로 충족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5명의 후보들은 원고 없이 서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기에는 그런 류의 쇼맨십이라든지 어떤 순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기에는 여러 가지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러다 보니 어제 같은 토론 방식은 사실 재미도 없고, 예. 내용도 없고, 이도저도 안 된 방식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시간을 또 우습게 하는 후보들의 모습도 좀 보였었던 것 같고, 예. 굉장히 안타까운 전파 낭비였지 않나 싶어서 이후에는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죽했으면 어제 페이스북에 어떤 패친 분은 여러분들 아시는 어떤 분은 예. 다음부터는 누워서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예, 그런 글도 저는 봤었었는데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보시고 시간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예, 아마 비슷한 그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근데 지금 어제 5명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후보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10명이나 됩니다. 예. 이재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죽했으면 복면까지 쓰고 나오셔가지고 복면 토론까지 제안을 했는데, 예. 사실 나머지 후보들의 어떤 그 토론 기회라든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도 좀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복면 덕분에 뉴스는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조원진 후보의 경우는 그 곰돌이 포스터 이런 걸로도 눈길을 끌기도 하시고. 제 별명이 곰돌이였는데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예. 네. 그러네요. 훨씬 더 닮으신 것 같은데. 정말 매스컴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언론에서 그런 가십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잘 다뤄주지 않다 보니까, 예. 그런 방식까지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토론과 관련해서는 예.
지금과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토론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요. 예. 오죽해서 복면 토론까지 얘기했을까 싶을 정도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현행 선거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82조 2항에 따라서 예. 지지율이 3% 이상 정당이거나 뭐 5인 이상의 국회의원 의석을 갖고 있거나 5% 이상 후보 이렇게 되면 메이저리그 토론에 초청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사실 뭐 3%가 메이저라고 얘기하기도 힘들죠. 뭐 그 4년 전에 이정희 후보의 경우는 어떻게 이정희 후보가 저기 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들었었던 거고 아하. 현행 방식에서 여러 가지 구멍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5명이 이렇게 현행의 방식대로 토론하는 것이 후보자들의 역량을 제대로 검증하기 쉽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물며 4월 24일에는 군소 후보 10명이 한꺼번에 토론하는데요. 그렇죠. 10명이 토론을 하는 방송에서 예. 유권자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구색 맞추기식의 방송 토론이 될 수밖에 없고 예. 어제 있었던 그런 TV 토론도 유권자들의 관심 끌기 뭐 이런 정도를 넘어서는 제대로 된 검증, 내용 있는 토론 이런 것들이 되게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이른바 메이저 후보에게도 그렇고 예. 그리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싶은 군소 후보라고 불리는 후보들에게도 그렇고 예. 현재의 언론 보도 방식은 여러 가지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지금과 같은 그런 언론 보도나 TV 토론 방식 같은 것들은 예. 전 유권자들 들러리로 보는 인식이 깔려 있었던 시기에 마련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정치 의식이 낮았던 시기에 투표율도 낮았고 예. 어떤 이미지라든지 뭐 지역 갈등이라든지 지역 구도라든지 이런 후보의 영역 외적인 것에 치우쳤던 시기에 예. 마련됐던 그런 제도 또는 자리 잡았던 그런 방식 같은 게 여기까지 이어져 왔다고 보는데 예. 지금 촛불 국면 이후에 박근혜 탄핵 이후에 국민들이 뭐 95%가 투표를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 전반적으로 선거 제도 자체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여러 후보들이 자신의 생각을 소신 있게 드러낼 수 있는 보다 현명한 방식들이 개발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로 나눠가지고 후보 토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위헌이다. 그래서 헌법소원 제기했다고도 지금 밝혔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선거 제도 자체가 국민들의 선택을 굉장히 제약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예. 제도적인 면에서부터 다시금 설계를 하고 그 안에서 이런 TV 토론 방식이라든지 여러 언론의 노출 기회라든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도모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요 TV 토론 하나에만 국한시켜서는 예. 해법이 잘 나오지 않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준표 후보가 이런저런 발언 때문에 굉장히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삼각 김밥을 또 모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영상을 처음에 기사를 보고 예. 안 믿었어요. 한 삼각김밥이 나온 게 뭐 1, 2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예.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편의점에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을까? 진짜 모르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예. 네, 그게 처음에는 그냥 그 장난으로 그렇게 그 방송사에서 편집을 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김선동 그 민중연합당 후보가 네. 그 홍준표 후보는 정치 논할 자격도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선동 후보가 지금 일하는 청년을 만나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좀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그 선거운동 시작일 0시에 첫 선거 유세를 어디서 하느냐를 가지고 후보들이 던지는 메시지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후보는 대구에서 시작을 한다든지 심상정 후보는 구로에서 시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김선동 후보는 정치의 세대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촛불 세대가 정치 주인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예. 또한 그 민중연합당의 후보로서 노동자들이 또한 정치 주인이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청년들의 문제, 예. 다음 세대의 주역이 지금 이제 앞으로 변화의 세계의 주역이 돼야 할 예. 청년들을 만나러 신림동 일대에 있는 그런 편의점이라든지 알바하는 청년들이 있는 곳들에서 첫 선거 운동을 야간에 시작을 했었고요. 예. 지금 뭐 청년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은 정치권 안에서 오랫동안 얘기가 되었었지만 예. 그 기간 동안에 실제로 일하는 청년들의 삶의 문제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고 예. 이것을 어떤 책임감으로 대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후보들도 이번 선거에서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잘 부각이 안 돼서 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특히 최저임금 1만 원 당장 실현이라고 하는 공약을 걸었는데 예. 지금 다른 후보들의 경우는 2020년, 2022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2022년은 지금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네.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네. 다음 정권에서는 그것보다 더 그 인상률이 더 높아질 것이 확실하다고 저는 보고 예. 그렇게 되면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도달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최저임금 1만 원이라고 해봤자 사실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예. 이 돈을 가지고 청년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는 이 당연한 얘기를 3년 후, 5년 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청년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답답한 거죠. 지금 상황에서 130만 원 이 정도 돈을 받아서 예. 결혼도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전면에 내세워서 했던 겁니다. 아하. 근데 지금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라는 곳에서요. 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 등을 막 분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성동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의식은 좋은데 지금 민중연합당이 원내의석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공약을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여기 좀 어떻게 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뭐 이런 단체에서 여러 후보들의 이런 공약들을 꼼꼼하게 예. 검토해 주신 게 감사하고 그게 또 기사화 된 것도 감사한데 이걸 또 뉴스바에서 이렇게 아침 시간에 한 꼭지로 질문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 6명의 후보들을 분석했을 때 김선동 후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렇죠. 네, 홍준표 후보는 아예 답변서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얘기하는데 예. 일단 저는 뭐 김선동 후보가 만약에 예. 당선이 된다면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는 조건에서 당선된다면 이것 자체가 굉장히 혁명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높았으면 특히 이런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문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높았으면 김선동 후보가 당선 내지는 당선권이 됐겠나라는 이런 혁명적 상황에서는 저는 그 국회의원 의석수 같은 것들을 뛰어넘는 굉장한 폭발적인 정치적 힘 같은 것들이 형성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일자리나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들은 김선동 후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있을 때부터도 그런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의원직 상실 이후에 다시 지역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건설 현장에서 플랜트 노동자로 일을 했거든요. 이런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도 노동자로 되고 나서도 노동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삼각김밥 한번 뜯어보지 않은 후보들하고 같은 수준에서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더군다나 이 글로 이런 문제를 배운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현장에서 실제로 노동자들 속에서 이런 현실을 가장 잘 아는 후보가 뭐 이제 문제 심각성, 뭐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이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의지 이런 것들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의 행정부 수장으로서 대통령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은 것들을 현실로 만드는 것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아하.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그 민중들의 역동적인 정치적인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는 더욱 그럴 거라고 보는데 예. 그런 의지가 얼마나 충만한가가 이번 대통령 후보들에게 가장 잘 보여져야 된다고 보고요. 일예로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네. 항상 공익위원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공익위원들을 추천하는 것이 누굽니까?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의지가 있는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 원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공익위원들을 추천한다면 예. 당장 이번 6월 달에 최저임금 1만 원이 결정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대통령의 의지라고 하는 영역을 확고히 한다면 예. 제도 개선의 문제는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걸 가장 뚜렷하게 후보들이 밝혀주십사 하는 것이 다른 후보들에게도 바라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재현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었습니다. 차 TV 토론회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제 그 시간에 생방송으로는 보지 못했는데 예. 오늘 뭐 새벽에 사실 봤어요. 예. 유치해서 못 봐주겠더라고요. 정말 중간에 꺼버리고 자고 싶었는데 예. 그래도 또 오늘 뉴스바 청취자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기 위해 끝까지 보긴 했습니다만 예. 늦은 시간까지 시청하셨던 유권자분들은 어떤 마음이셨을지 좀 괴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스탠딩 토론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네. 뭐 자유롭게 토론을 한다. 이렇게 홍보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원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후보들이 민낯이 드러났다 이런 분석들이 오늘 뭐 언론들에도 많이 있었었는데 예. 앞서 소개해 주셨던 그 한국일보의 내용이 딱 제 마음이었어요. 어젯밤에는 아하. 실제로 그 18분인가요? 예. 주어진 시간이 너무 적어서 네. 내용의 깊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에서처럼 두 후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식이 구현이 되지 않았던 게 있었고 예. 그리고 제가 봐도 이건 정말 말꼬리 잡기가 너무나 포함되지 않은 그런 후보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10명이나 됩니다. 예. 그저 이재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죽했으면 복면까지 쓰고 나오셔가지고 복면 토론까지 제안을 했는데 예. 사실 나머지 후보들의 어떤 그 토론 기회라든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도 좀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복면 덕분에 뉴스는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조원진 후보의 경우는 그 곰돌이 포스터 이런 걸로도 눈길을 끌기도 하시고. 제 별명이 곰돌이였는데요. 그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예. 네. 그러네요. 훨씬 더 닮으신 것 같은데. 정말 매스컴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언론에서 그런 가십적인 내용을 제외하고는 잘 다뤄주지 않다 보니까, 예. 그런 방식까지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토론과 관련해서는, 예. 지금과 같이 이렇게 나누어서 토론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요. 예. 오죽해서 복면 토론까지 얘기했을까 싶을 정도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현행 선거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82조 2항에 따라서 예. 지지율이 3% 이상 정당이거나 뭐 5인 이상의 국회의원 의석을 갖고 있거나 5% 이상 후보 이렇게 되면 메이저리그 토론에 초청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사실 3%가 메이저라고 얘기하기도 힘들죠. 그 4년 전에 이정희 후보의 경우는 어떻게 이정희 후보가 저기 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들었었던 거고 아하. 현행 방식에서 여러 가지 구멍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5명이 이렇게 현행의 방식대로 토론하는 것이 후보자들의 역량을 제대로 검증하기 쉽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물며 4월 24일에는 군소 후보 10명이 한꺼번에 토론하는데요. 그렇죠. 10명이 토론을 하는 방송에서 예. 유권자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뭐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구색 맞추기식의 방송 토론이 될 수밖에 없고 예. 어제 있었던 그런 TV 토론도 유권자들의 관심 끌기 뭐 이런 정도를 넘어서는 제대로 된 검증
내용 있는 토론 이런 것들이 되게 상당히 어려웠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이른바 메이저 후보에게도 그렇고 예. 그리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싶은 군소 후보라고 불리는 예. 국민들의 어떤 그 관심을 더 많이 끌 수 있는 그런 TV 토론 방식을 여러 가지로 개발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예. 않은 조건이라면 국민의 알거리를 제대로 충족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5명의 후보들은 원고 없이 서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기에는 그런 류의 쇼맨십이라든지 어떤 순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기에는 여러 가지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아하. 그러다 보니 어제 같은 토론 방식은 사실 재미도 없고 예. 내용도 없고 이도저도 안 된 방식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시간을 또 우습게 아는 후보들의 모습도 좀 보였었던 것 같고 예. 굉장히 안타까운 전파 낭비였지 않나 싶어서 이후에는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죽했으면 어제 페이스북에 어떤 패친 분은 여러분들 아시는 어떤 분은 예. 다음부터는 누워서 하는 방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예, 그런 뭐 글도 저는 봤었었는데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보시고 시간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예. 아마 비슷한 그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근데 지금 그 어제 5명의 심하게 난무했었습니다. 사실 논리 정연하게 토론이 전개된다기보다는 예.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의 말꼬리를 잡아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논리가 그다지 없는 억지 전개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그게 왔다 갔다 5명의 후보가 또 중간중간에 어떤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의 발언 중간에 끼어들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난상 토론이 되는 것이고 네. 게다가 또 말끝마다 북한 색깔론 종북몰이가 또 여전히 등장했지 않습니까? 네. 뭐 주적은 저기 뭐 이정희 호출 이런 발언 같은 것도 네. 한 3번 정도 반복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간에 어제 포털 사이트의 실검 상위권에 이정희 이런 이름들이 오를 정도로 예. 국민들도 상당히 의아하고 유치하다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서 TV 토론이 재미있으면 좋죠. 그리고 네. 순발력 있게 매끄럽게 토론을 잘하는 걸 국민들이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그런 매끄럽고 순발력 있는 그 쇼맨십 있는 그런 모습이 대통령의 주요 덕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후보들의 역량이 그런 요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